안녕하세요. 구조역학 스피드 개념 완성 강의를 맡은 공혜은이라고 합니다. 구조역학은 토목공학에서 2학년, 3학년 과정에 개설되는 과목으로 아주 토목공학에서는 기본 과목으로 다루어집니다. 이번 강좌는 구조역학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갖고 계실 분들을 위해 제작되었는데요. 구조역학에서 다루는 기본 원리와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간단한 예제풀이를 통해서 그 문제풀이 감을 도와드리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아마 구조역학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토목공학 또는 건설환경공학 전공자분들 또는 그 해당 전공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 또는 공무원 시험 중에서 토목직렬을 지원하시는 분들 또는 토목기사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 다양하실 텐데요. 구조역학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준비 확실히 하셔야 되니까 이 강의가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첫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좌는 구조역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구조물과 하중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네, 단위계에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간단한 예제풀이 하겠습니다. 네, 구조역학의 정의. 구조물이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큰 구조물 맞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이란 여러 가지 형상의 고체 재료를 연결하여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외력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 빌딩, 댐, 터널, 교량, 사진에도 보이다시피 이런 구조물, 큰 다리나 아니면 빌딩 구조물 이런 것들 저희가 해석하는 그런 구조물 맞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이런 구조물을 이제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수식과 계산 이런 것들이 수반될 거라고 예상을 하실 텐데 조금 쉽게 생각해 보자면 고등학교 때 저희가 배웠던 물리 과목 있잖아요. 그래서 물리 과목의 심화 버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구조역학에 이제 발을 들여 놓으시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루는 모든 원리와 그 개념 같은 것들 다 물리 과목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이제 다가가는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그래서 네, 이 과목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역학이란 역학의 기본 원리를 응용하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물리 과목에 나오는 모든 원리들 그 원리들을 응용하여 각종 구조물이 외력을 받았을 경우 구조물에 발생하는 내력과 변형을 산정하고 구조적인 거동을 예측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구조 형식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정정 구조 해석 방법과 부정정 구조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 구조 해석, 부정정 구조 해석 이걸 판별하는 기준은 평형 방정식, 힘의 평형 방정식의 개수와 그리고 미지의 반력의 개수를 비교를 해요. 그래서 평형 방정식과 미지의 반력의 개수가 같다. 그러면 정정 구조물이고 미지의 반력 개수가 더 크다. 그럼 부정정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그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서 해석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주로 저희 과목에서는 정정 구조 해석 방법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평형 방정식으로만 반력의 개수를 모두 구할 수 있는 그런 정정 구조물을 주로 다룰 예정이고 부정정 구조 해석 방법은 아마 좀 더 심화된 강의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조역학의 해석 방법은 응력법과 변이법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응력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 필기를 하면 외부, 하중, 부재 내력을 정의한 후에
부정정력을 미지수로 하고 평형 조건으로부터 평형 방정식을 수립한 뒤 격점 변이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해요. 좀 어렵지만 반면에 변이법은 변이를 미지수로 하고 평형 조건, 적합 조건, 힘, 평형 관계식을 이용하여서 격점 변이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에는 강성독법, 처진각법, 모멘트 분배법이 있고요. 응력법에는 유연도법, 변이일지법, 단위화정법, 최소일의 방법, 사면 모멘트법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응력법과 변이법의 가장 다른 점은 부정정력을 미지수로 하고 변이법에서는 변이를 미지수로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제 여기 나오는 이런 다양한 구조 해석 방법을 저희가 하나하나씩 배울 텐데 이 과목에서 이 강좌에서 다 다룰지는 모르겠어요. 대표적인 것만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조역학은 또 정적 구조 해석과 동적 구조 해석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작용 하중의 종류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적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구조물이 힘의 평형 상태에서 정지 또는 등속 운동 상태에서 힘이 작용할 때는 이런 정적 하중이라고 이르는데 이럴 때는 이제 정적 구조 해석 방법을 이용하고요. 그래서 동적 구조 해석 방법은 동적인 하중, 그러니까 뭐 시간에 따라서 힘이 변화하는 경우 그럴 때는 이제 동적 구조 해석 방법을 주로 이용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적 구조 해석 방법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힘의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힘의 탄성력만 고려하기 때문에 이런 평형 방정식을 이용해요. F는 KX. 그래서 K가 그 용수철에서 용수철의 강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구조물의 강성에 따른 평형력만 이용을 하지만 동적 구조 해석에서는 뭐 시간에 따른 관성력, 감쇄력, 또 그리고 탄성력까지 고려하는 이런 평형 방정식을 이용합니다. 좀 더 복잡해서 아마 구조 동력학 과목에서 이걸 배울 것 같아요. 그리고 구조물 설계 시에 고려해야 할 상황, 이건 기본적인 거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안정성, 구조물의 강도는 당연히 외력보다 커야지 구조물이 안전하겠죠. 그래서 구조물의 안정성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계속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이거는 계속 마지막에 체크를 할 것 같아요. 구조물의 강도는 외력보다 크다. 이거는 문제풀이에서 항상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구조물의 경제성 당연히 중요하고 구조물의 성능 그리고 심미적인 경관도 중요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구조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구조물을 이루는 그런 부재에는 작용 하중에 따라서 축부재, 보호기둥이 주로 대표적으로 다뤄져요.
그래서 축부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축력, 그 부제를 당기거나 또는 압축하거나, 그러니까 인장 또는 압축력. 이거. 여기 주로 작용하는 부제를 축부제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거 보시면은 좀 길고 이제 수평으로 놓여 있는 이 부제 같은 경우에는 하중이 작용하면은 이렇게 힘이 주로 발생하고 전단력이 주로 발생해요. 그래서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가 주로 고려되는 부제는 보호 부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직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 부제의 압축력이 발생하는 이런 부제는 기둥이라고 주로 부르고요. 이제 이 하중이 기둥의 딱 중심에 작용하지 않고 좀 옆으로 작용을 해서 이제 굽힌 모멘트가 옆에 발생한다. 여기처럼 이렇게 모멘트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압축력 이외에. 그러면 이제 보호 기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목에서 주로 다루는 부제는 축부제, 보부제, 기둥 부제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제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잘 조합돼서 이루어진 그런 시스템을 구조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건 트러스라고 해요. 그래서 축부제가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걸 트러스라고 부르고, 보시면 이렇게 이런 케이블, 이걸 케이블이라고, 이런 인장력이 있는 부제를 이은 거, 이거 케이블이라고 하고요. 이런 거 아치라고 부르고요. 뭐 이런 거는 이제 라멘 또는 프레임이라고 부르고, 이런 면구조, 예, 이런 거 구조물이라고 부르고,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이 과목을 통해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중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하중의 종류에 처음에 있는 거는 사하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조물 자체의 중량, 또 이 사하중은 크기가 일정하고 작용 위치가 고정이에요. 그래서 구조물의 지붕이나 벽체, 기둥, 보, 바닥, 슬래브, 그래서 구조물을 이루고 있는 그 자체의 무게를 사하중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고정하중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반면에 구조물의 시공 중 또는 완공 후에 작용하는 고정하중 외의 일체 하중, 뭐 도로교에 뭐 지나다니는 차, 또 아니면 건물에 이동하는 사람들의 무게, 뭐 이런 것들, 이제 움직이는 거,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것들. 작용 위치와 크기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하중을 활화중이라고 불러요. 그 외에도 풍하중, 지진하중, 설하중, 충격하중, 정수압 및 토압. 하중의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문제에서 사하중을 주로 다룰 거고요. 왜냐하면 정적 하중을 받는 정정 구조물을 주로 해석할 거기 때문에 이 과목 안에서는 이제 사하중을 주로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단위계에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SI 유닛 국제 표준계라서 미터, 길이에서는 미터, 그리고 시간에서는 세컨드, 초, 질량은 킬로그램, 힘에서는 뉴턴, 압력은 킬로파스칼. 이걸 주로 사용하는데 가끔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보다 보면은 다른 단위를 쓸 때가 있어요. 이제 잉글리시 유닛이라고 길이에서는 주로 피트나 아니면 시간은 똑같이 세컨드로 쓰지만
질량은 슬러그, 힘은 파운드, 압력은 psi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단위를 쓰는 책도 있을 텐데요. 뭐 문제 풀다 보면 그런 유닛을 만약에 만나게 된다 이러면 엄청 당황을 하실 텐데 그걸 방지하고자 기본적인 이런 컨버전 팩터는 숙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주로 모든 문제가 다 SI 유닛으로 출제가 되기는 하지만 가끔 가다가 잉글리시 유닛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피트는 12인치다. 0.305m이다. 또 1인치는 2.54cm다. 1슬러그는 32.2 파운드 질량이다. 1파운드 질량은 454g이다. 뭐 이런 거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시면은 문제 풀 때 당황하는 일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간단한 예제 풀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정하중을 계산하는 예제인데요. 저희가 문제 풀다 보면은 그 고정하중을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활하중, 뭐 풍하중, 설하중 이런 거 하중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그런 것들을 직접 수험자분들 아니면 학생분들한테 구하라고 이렇게 문제를 잘 내지는 않아요. 조금 복잡해서 그래서 뭐 고정하중 같은 경우에는 뭐 작용 위치와 크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뭐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계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좀 숙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바닥보는 1.83m의 폭에 102mm 두께를 가진 경량 콘크리트 슬랩을 지지하고 있다. 바닥보는 여기 있어요. 이 밑에 이거 H 형광 보이세요? 이게 바닥보예요. 바닥보는 1.83m. 여기 보이시죠? 이 1.83m, 102mm의 두께를 가진 슬래브. 이 슬래브를 지지하고 있죠. 슬래브는 아래층에 대한 천정 역할을 하므로 아마 여기 밑에 어떤 공간이 있나 봐요. 어떤 방인가 봐요. 그래서 이게 천정 역할을 하므로 바닥은 석고로 코팅되어 있다. 여기에 석고가 이렇게 코팅되어 있나 봐요. 그리고 높이 2.44m, 폭 305mm 경량 콘크리트 블록벽. 요거겠죠? 벽이 보의 상단 플랜지 바로 위에 놓여 있다. 보의 위에 놓여 있다. 바닥보가 길이당 받는 하중을 계산하여라. 길이당 받는 하중을 계산하여라. 그럼 볼게요. 여기에 각 재료의 단위 중량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단위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요거에 유의를 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처음으로 이제 콘크리트 슬래브가 슬래브가 가하는 하중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석고 천정, 그 다음에 블록벽 이 가하는 하중을 차례대로 계산을 할게요. 콘크리트 슬래브의 그 단위 중량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5kN/m 세제곱이죠. 콘크리트 슬래브 여기 있어요. 이게 이 보에 여기 보에 가하는 단위 길이당 하중. 그래서 이게 지금 보가 이렇게 쭉 이쪽 방향으로 이어져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하중을 가할 텐데 이 하중을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 면적이 있잖아요. 이 면적이 이쪽 방향으로 쭉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적을 계산을 해서 면적을 계산해서 여기다 곱해주면은 0.102mm
102m 곱하기 1.83m. 이 면적을 곱해주면 2.8kNm/m인데 이게 지금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석고천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석고천정은 지금 단위가 0.24kNm/m제곱이니까 똑같이 단위는 kNm/m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길이를 곱해야겠죠? 길이는 여기 1.83m 0.44kNm/m를 곱하면은 되고, 그 다음에 블록벽이 이쪽에 또 있죠. 블록벽은 단위 중량이 16.5kNm/m 세제곱 곱하기 똑같이 이 면적을 곱해주면 지금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2.44m 곱하기 0.305m를 곱하면 계산하면 12.26kNm/m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이 보가 받는 고정 하중이 계산이 되죠. 2.8kNm 플러스 0.44 플러스 12.26Nm는 15.5kNm. 네, 이렇게 여기 밑에 있는 이 H보가 받는 하중이 15.5kN. 단위 길이당 받는 하중이 15.5kNm.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요. 그러면 두 번째 강의에서 이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